오늘은 어떤 식으로 면접 일정을 조율을 하는 게 이제 나한테도 유리하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이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정 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저도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면서 보면 이 일정을 정하는데 굉장히 좀 쉽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날짜 맞추는 게 되게 힘든 적도 있어요. 정말 이 면접 일정과 시간을 정하느라고 문자와 메일 이걸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면접 일정을 조정을 할 때 재직자보다는 이제 퇴사하신 분이 훨씬 좀 여유로울 겁니다. 솔직히 이제 퇴사하신 분은 절박한 것도 뭐 있을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을 조절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좀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 회사 어떤 회사 하나만 뭐 면접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재직자인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뭐 연차나 뭐 반차나 자기 현재 업무 상황 이런 걸 이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접 일정을 정해야 되겠죠. 이 면접 일정을 이제 정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성향도 나오고, 이 과정을 얼마나 이제 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자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면접 일정을 조율을 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고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이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 일정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채용 기업에서 선택지를 몇 가지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수목, 오후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시간대와 요일을 몇 개를 주면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런 경우는 솔직히 크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면접 일정을 그냥 아예 하나 정도로 픽스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몇 월 며칠 몇 시 당신의 면접 시간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고 싶은 사람이 결국엔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제 그런 경우 그 일정을 못 맞추면은 다시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 포지션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면접은 진행하기를 원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복수로 선택지가 왔다. 그럼 이제 내가 그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하나를 고르실 때 정말 이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이날 내가 나가지 못할 변수가 없는 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언제가 편하니까 뭐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날에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회사에서
뭐 중요한 프로젝트에 뭐 보고가 생겼다거나 뭐 높으신 분이 이날까지 뭐를 만들어라, 뭐 만들어서 언제까지 발표해라, 갑자기 외부에서 누군가가 올 테니까 그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친구들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다 했고 했는데 갑자기 뭐 제가 담당하는 공장에서 뭐 물건이 안 들어온다, 제품 생산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우선시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면 가능한 한 반차를 내셔도 되고 뭐 월차를 내셔도 되는데 휴가를 완전히 내셔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통으로 비워놓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외부로 다니는 직무들, 뭐 영업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휴가를 안 내고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외부로 나가니까 나가서 가겠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회사를 안 나가시고 비워놓는 게 유리하죠. 이제 내가 만약에 날짜를 정했어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요날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날짜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선택한 날짜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에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스펙이나 뭐 업무 역량, 일단 서류상으로 파악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앞에서 먼저 봐서 나를 기준점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내가 문제가 되겠지만,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면 내가 더 인상에 먼저 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먼저 도전을 이제 그 날짜를 잡으셔서 면접을 보시면 이제 내가 그 포지션에 적합한 이제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것도 먼저 채용기업 쪽에서 원래 연락이 올 텐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 당신의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제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확률적으로 드문 경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쪽에서 지원자분이 혹시 면접이 가능한 일정이 언젠지 알려달라. 그럼 이제 이 일정을 받아서 이제 면접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중에서 이제 맞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반드시 복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앞에서 채용기업도 우리 그러니까 후보자나 우리 직장인들 지원하는 사람한테 복수를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꼭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지를 많이 주고 넓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연락을 받았다. 그럼 뭐 다음 주 수, 목, 금 뭐 오전 오후 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주 월화까지 특별한 스케줄은 조정이 가능하니 뭐 하루 전만 연락 주시면 다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선택하기 편하게 선택지를 넓게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 가능하세요 했는데 또 지원하는 사람이 다음 주 수요일 3시만 가능합니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뭐 3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쪽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 3시를 확인하겠죠? 근데 안 돼요. 예를 들면 면접관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죠? 혹시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산적인 일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내가 만약에 선택지를 여러 개 주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준 사람과 여러 개를 준 사람과 저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개를 주는 사람이 일을 좀 더 스무스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고 면접관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좀 편하죠. 면접관 하는 신부팀장한테 이날부터 이날부터는 괜찮다고 하니 이 중에서 정해서 알려주면 저쪽에 통보하겠다. 그럼 이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게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제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러 가러 갔을 때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어디 손님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그쪽 호스트가 뭐 점심 식사 뭐 드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아무거나요. 뭐 이거 되게 싫잖아요.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라고 하면 약간 짜증이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 어제 면을 좀 먹었더니 오늘은 밥류로 가고 싶습니다. 밥류면 뭐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솔직히 선택지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면접 일정을 조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과 그 접근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 면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직은 경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이제 내 위주로도 가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내가 일정이 안 되는데 저쪽 일정에 무조건 맞추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나 일단 면접을 가야 되고 이직이 중요하니까 일단 뭐 맞추겠습니다. 뭐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접근했다가 나중에 진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면접 일정을 조율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